이번 시간은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근세 국가라고 하면 이번 시간은 근대 국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근대 국가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조선의 개항. 자, 여기서 개항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개항이 뭘까요? 외국과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고 팔고 수출이 아니고 물건을 이제 매매할 수 있도록 항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거래를 하는 물건을 사고 팔도록 항구를 오픈해서 이제 선박을 이쪽으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게 개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개항을 하면 되지, 뭐가 나쁘지, 지금도 개항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안쪽 상황과 바깥쪽 상황에 대해서 나눠주는데, 힘이 있어야지 뭐 거래를 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쪽 상황이 어땠냐면, 안에는 지금 순환철 시대죠. 순환철 시대라서 순환철 시대는 뭐예요?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약화가 되어 있고, 또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라는 게 안의 상황이고요. 안의 상황이 약한 상황에서 바깥에가 어땠냐면, 여러분들 감기에 걸릴 때, 내 몸이 약할 때 바깥이 온도 변화가 힘들 때 감기에 걸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이 약한 상황에서 바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몰아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서양과 일본에서 계속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쪽에서 뭐였어요? 세도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청나라 사람도 있대. 청나라였죠. 청나라도 그렇고 어떤 사상이 있냐면 중화 사상이 있었어요. 중국이 가장 중심이고 중국이 메인이다 라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나라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등장하냐면 서양에서 영국이 등장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서 이때까지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의 45%의 민족들을 자기 식민지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파워가 셌는데 왜 세계 자기들 식민지를 넓히냐 생각을 하면, 영국에서 그때는 이제 공장을 처음 근대화로 공장에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 물건을 싸게 팔고 그 나라의 것을 들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영국에서 자기들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는데 청나라에 가면 적자가 나는 거야. 계속 돈이 파는 것보다 사는 게 계속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에서 이제 영국은 다도 문화, 차 마시는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청나라에 있는 차가 계속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아지니까 계속 손해가 발생을 해. 그렇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에서 뭐 하냐면, 조금 시사의 나라지만 반대를 조금 하긴 했지만 나라에서 치사하게 아편을 팝니다. 뒷거래로. 아편이 뭔지, 마약 종류의 하나인데 아편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담뱃대 길게 해서 누워서 맨날 아편을 피는 그런 것들이 장면이 있는데, 그건 아편을 팔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은들이 돌아갑니다. 은이 영국에 많이 돼요. 계속 나가니까 청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기들 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금지한다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영국에서 아싸 잘됐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1840년에 먼저 청나라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 물론 영국이 이겼지. 그때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들도 다 신실기고 하니까 이겨버리죠. 아편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로 인해서 영국에 뭐가 가냐면 1843년에 홍콩이
한량된다고 얘기해요. 홍콩이 이제 청나라 땅이 아니고 영국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자 이때는 영국뿐만 아니고 모든 서양의 강대국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으로 다 간 상황에서 남은 게 아시아 땅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땅이 자기들이 세력이 높을 땅. 그래서 보니까 영국이 먼저 갔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서양의 세력들도 이제 아시아를 침공하는데 한 편이 돼서 한 편이라고 좀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아시아 대륙 땅을 넘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홍콩을 먹었다는 영국이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1853년 얼마 차이 안 나지. 1853년에서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개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 개항을 합니다. 서양의 강대국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개항을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저렇게 무력으로 개항을 하는 걸 보고 미국도 같이 일본의 거의 배보다 한 10배 이상 큰 배를 가지고 와서 앞 항구에 갖다 놓고 개항할래 안 할래? 안 하면 공격하겠다처럼 이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항을 해버립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개항을 하면서 청나라를 본 거야. 아시아에서 1등인 청나라가 영국한테 다 가네? 그러면 우리도 빨리 개항을 해서 열심히 힘을 길러서 한 축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본은 그때서부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힘을 세지는 거 계속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860년 요거 지나서지요. 1860년에 이제 북경이 함락이 됩니다. 청나라도 슬프지요. 자, 북경이 함락이 돼요. 함락이 돼서 누구한테 함락되냐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국에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은 어디랑? 영국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인해서 청나라, 일본,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일본이죠. 그리고 이쪽은 청나라고 자 이쪽은 뭐예요? 일본이죠. 일본과 청나라가 다 당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청나라 당하는 걸 보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겠다 하고 개항을 하면서 점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뭐 했냐면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청나라도 당하네 일본도 당하네 하면서 세국 정책을 벌치는 거예요. 나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일본이나 청나라처럼 그쪽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 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시국 상황입니다. 세도 정치가 있고 1860년에 북경이 함락이 되는데 자 순원철 밑에 누굽니까? 고종이죠. 고종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게 언제냐면 1863년에 왕이 돼요. 어떤 상황? 북경이 함락이 되고 일본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고종이 왕이 되니까 이것을 본 누구?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게 조선의 개항까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고종이 몇 살이 됐다고? 12살에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니까 이제 안동김씨에서는 고종을 세워서 자기들이 계속 세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불황배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던 흥선대원군이 막상 왕이 돼버리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본인이 왕권을 다 잡아버리죠. 그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이렇게 잡아서 자신이 정치하도록 하면서 거의 10년 이상, 10년 정도를 63년부터 이제 73년까지 만 거의 10년 동안을 자신이 왕으로서 고종이 왕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뭐 했냐면 원하는 나라가 있겠지. 어떤 나라를 원했냐 하면 왕권이 강하고요. 강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원했어요.
지금이랑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사에 없는 나라를 원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세조 정치로 왕권이 약해 있고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고 돈으로 매간매직을 하는 부정부패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나라를 정확히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한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면 첫 번째는 누구부터 없애야 돼요? 부정한 관리를 없애야 했다. 내쫓았죠. 척결한다. 내쫓아낸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 관리를 내쫓았으니까 괜찮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인재를 앉히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선 후기 사회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 사회 되면 이제 양반들 수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점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주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하냐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둡니다. 군포 지난번에 했죠. 군대 가는 대신에 낸 세금으로 포 냈던 것들, 그런 것들 군포를 내는 것처럼 세금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이 뭘까라는 건데,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곳,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서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서원 공부하는데 뭐 이런 거 안 괜찮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서원한테는 혜택이 좀 많았어요. 서원이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주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 그거까진 괜찮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원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분당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조금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들 뜻대로 그곳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 지역에 있는 대구에 서원이 있으면 대구 서원에 이제 양반들이 모여서 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학문 닦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보니까 서원을 없애요. 폐단이 심해서 서원을 없앰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폐단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없애냐면 처음에는 600개였던 게 흥선대원군이 줄여서 47개로 만듭니다. 팍 줄였죠. 엄청 잘했는 거죠. 이것들은 다 어머 잘했어, 백성들한테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거 뭐였죠? 궁궐 짓죠. 경복궁을 짓습니다. 지난번에 광해군도 임진왜란을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는 게 궁궐 짓는 거였어요. 왕권 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흥선대원군도 똑같아요. 왕권 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재건합니다. 짓는 게 뭐가 어려워? 어렵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무작정 돈을 막 펴내요. 당백전이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과자를 사 먹고 하는데 1,000원짜리를 내는데 나라에서 갑자기 10만원권, 100만원권을 막 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물가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백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체 쌀값이나 물값이 올라가니까 어떨까? 백성들이 안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안으로 한 것들 이렇게 안에서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바깥으로 할 때 척하비를 세우게 되었을까? 척하비를 세우게 된 거는 위에서는 아주 많은 앞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